두 번째로 인사 올립니다. 저는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학교 방문학자로 와 있는 박요한 박사입니다. 귀국을 앞두고 지난 11년간 천착해왔던 북한 핵무력 연구 성과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정리한 북한핵 딜레마,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통일을 위한 5가지 원시적 명제를 다시 한번 제시합니다. 제1명제, 북한핵은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제2명제, 미국은 북한핵과 김정은을 때릴 수 없다. 제3명제, 비핵 한국은 핵무력 개발의 구조적 제한에 걸려있다. 제4명제, 핵체제 북한은 개혁 개방의 구조적 제한에 걸려있다. 제5명제, 미중 패권 전쟁의 본질을 알아야 한반도 내일이 보인다. 6번째로는 방안을 제시하려 합니다. 한국의 정치권은 여야 이념을 초월하여 이와 같은 5가지 원시적 명제가 보여주는 현실을 읽고 논쟁의 불씨로 삼아서 국민 토론, 국민 공감, 국민 동의, 국민 통합에 이를 수 있는 비핵 한반도 평화통일 프로그레스와 로드맵을 다시 새롭게 짜서 국민과 세계를 향해 내놓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편으로 미국은 북한핵과 김정은을 때릴 수 없다라는 제2명제를 말씀드립니다. 한국과 미국의 지식인 여러분, 미국은 북한핵과 김정은을 타격할 수 없습니다. 먼저 우리 한국에는 미국이 북한핵과 김정은을 때릴 수 있다는 학자와 전문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미국의 전략적 자산이 한반도에 직결하고 당장 내일이라도 김정은 참수작전이 전개될 수 있는 것처럼 생생하게 분석하고 전망하기도 합니다. 저도 이와 같은 전쟁 시나리오에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미국과 북한의 물리적 분사력을 비교조차 할 수 없습니다. 만약 미국이 북한핵 시설과 김정은을 선별적 입체적으로 때린다면 김정은과 북한은 99.99% 저항하지 못할 것입니다. 사담 후세인이나 가다피처럼 김정은의 생명이 제거되고 북한 핵시설은 모조리 파괴될 수 있습니다. 저도 공감하고 동의합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북한 핵을 때리고 김정은 일파의 목숨을 거뒀다고 합시다. 그 다음 실행 프로그램은 마련되어 있나요? 미국과 남한은 그 다음 단계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합의되어 있는가요? 유엔의 동의를 얻어 북한을 침공하는 후속 전쟁 절차를 밟게 되는가요? 북한의 제2의 김정은 체제가 나설 경우 침공한 미국과 한국의 손을 잡을 가능성을 확신할 수 있는가요? 한반도는 그야말로 불확실성 그 자체 카오스적 전쟁터로 돌변합니다. 이 지점에서 숨겨진 진정한 딜레마가 그 정체를 드러냅니다. 첫째, 미국이 북한을 때리는 순간 중공군은 북한으로 진군합니다. 순식간에 북한핵의 선별적 제한적 타격이 아닌 미중 세계 전쟁으로 전변됩니다. 1950년 11월 한국전쟁 중공군 개입 상황과 똑같은 상황이 재현됩니다. 1961년 김일성과 저우원라이 간에 맺은 조중 상호 방위 조약 제2조는 북한이 급변 사태에 휘말리면 자동적으로 개입하는 독소 조항이 깔려 있습니다. 알고 보면 북한은 중공 예속 국가입니다. 미국은 한반도에서 중공과의 제3차 세계대전을 원하지 않습니다. 둘째, 미국이 선제 공격할 경우 국제사회로부터 침략국의 오명을 받게 됩니다. 설령 김정은의 시체는 눈으로 볼 수 있어도 핵의 완전한 제거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중공이 북한을 차지하고 친중 위성 정부를 수립하면 그곳으로 게임 오버입니다. 미국은 침략국의 오명만 둘러쓰고 북한은 중공의 손에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셋째, 마지막 0.001%의 가능성입니다. 만에 하나 광분한 북한이 미국에 저항하여 서울 수도권의 핵공격을 감행한 경우입니다. 서울은 세계에서 가장 인구 밀집도가 높은 도시 중의 하나입니다. 최소한 수백만 명이 우주 속으로 증발해버리는 아마겟돈이 일어납니다. 결론적으로 이 3가지 경우의 수를 미국의 지도자가 감당할 수 있겠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이런 경우가 바로 0.001%가 99.99%를 압도하고 있는 경우의 수입니다. 따라서 바로 0.001% 때문에 미국은 북한핵과 김정은을 때릴 수 없습니다. 결국 미국과 트럼프는 0.001%가 99.99%를 압도하는 한반도의 현실을 깨달았습니다. 따라서 그 0.001%를 제거하는 전략과 로드맵을 이미 실행 중에 있습니다.
그 큰 그림이 중국을 먼저 경제로 공격하는 미중 패권 전쟁입니다. 미중 패권 전쟁은 미중 간의 현재 진행형적 경제 전쟁, 북한 핵과 이란 핵의 핵 체제 제거 전쟁, 남중국해와 호르무즈 말레카 해협의 지역 전쟁,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체제 전쟁, 나아가 기독교 문명과 공산주의 문명의 종교 인권 전쟁이라는 전방위적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자동적으로 북한 핵은 미중 패권 전쟁의 종속 변수 일종의 패로 축소되어 버렸습니다. 미국의 목표는 명확합니다. 미중 패권 전쟁 결과 중국은 경제가 무너지면 체제는 전환될 수밖에 없다. 중국의 체제가 자유민주주의로 전환되면 북한은 부빌 언덕을 잃게 된다. 김정은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전환을 고뇌하지 않을 수 없고 그 전제는 CVID다. 미국이 원하는 절충안은 미중 패권 전쟁에서 엄중한 타격을 입은 중국이 미국과 협상을 하는 경우인데요. 이 가능성은 아직은 낮습니다만 중국의 선택에 따라 그 시기가 당겨질 수도 있습니다. 중국은 미국이 북한 핵을 타격하더라도 개입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약속하는 경우인데 그렇게 될 경우 북한 핵은 실효성을 잃게 됩니다. 미국은 유엔 동의를 얻어 김정은 체제를 타격할 절차를 밟게 되고 한국은 유엔 동의를 따라가야 합니다. 김정은 핵체제는 세계를 상대로 전쟁을 벌일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셋째, 미중 패권 전쟁이 적당선에서 타협되는 경우인데 이런 경우의 수는 없습니다. 미중 패권 전쟁은 트럼프의 재선 운동 기간에는 소강 상태에 이를 수 있지만 트럼프가 재선되고 나면 몇십 배는 강력하게 전개될 것입니다. 미국에게 미중 패권 전쟁은 시대 정신이기 때문입니다. 넷째, 따라서 결국 북한에게 운명은 중국의 선택에 달렸습니다. 중국이 미국의 북한핵 타격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조건이라면 북한핵의 운명은 미국의 손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김정은은 스스로 핵을 노려놓고 친미 국가의 노선과 개혁 개방의 길을 걷거나 버티다가 급변 사태를 맞게 되는 경우의 수가 유력해집니다. 결론을 짓겠습니다. 북한이 미국을 향해 도발하지 않는 한 미국이 먼저 북한을 때릴 가능성은 0.001%다. 현재 상황에서는 중국이 반드시 개입한다. 따라서 현재는 0.001%가 99.99%를 압도하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미중 패권 전쟁 결과 중국의 북한의 불개입 의사가 확인될 때 미국은 북한을 때릴 수도 있고 설득할 수도 있는 절대적 유리한 환경을 갖추게 된다. 미국이 북한을 때린다면 북한은 99.99% 저항하지 못한다. 알고 보면 핵은 종이 호랑이다. 강대국을 향해서 혹은 같은 민족인 한국을 향해서도 사용할 수 없다. 따라서 스스로 내려놓고 체제 전환의 길을 모색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미중 패권 전쟁을 깊숙이 들여다보면 지금 미국과 중국은 한반도 핵 제거 전쟁을 수행 중에 있는 사실을 읽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엄중한 현실을 북한 김정은도 중국 시진핑도 미국 트럼프도 모두 알고 있습니다. 트럼프식으로 말하자면 너도 알고 나도 알고 우리 모두 알고 있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제2명제 미국은 북한의 김정은을 때리지 못한다는 설명은 드렸고요. 제3명제 비핵 한국은 핵개발의 구조적 제한에 걸려있다는 주제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